진보정당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은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입니다. 50살의 비교적 젊은 정치인답게 진보정당의 금기를 깨겠다는 포부를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죠. 존재감이 약해진 정의당을 어떻게 재건할지, 진보의 금기를 깨는 정책 어젠다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철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정의당 대표 좀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대표 네, 되시고. 감사합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이 있었고 네. 연설 전에 당 대표들 간에 좀 사전 미팅이 좀 있었죠? 예, 환담이 있었습니다. 환담이 있어요. 환담 자리에서 좀 특이한 일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제 안 들어오셔가지고 네. 왜 안 들어오셨는지 나중에 보니까 좀 늦게 오셨는데 몸수색을 당하셔서 그러니까. 좀 화가 나서 안 들어오셨다고 네. 하고요. 여당 저는 원내대표는 몸수색을 안 당했는데 야당 대표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좀 의아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환담 자리에서는 이제 WTO 사무총장 문제, 유명희 그 사무총장 문제가 좀 주로 얘기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이 좀 단식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고개를 계속 끄덕이다가 정의당이 그런 좀 소금 같은 역할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소금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좀 얘기였습니다. 네. 필요한 얘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타항공의 경우에 지금 정리해고가 단행이 됐잖아요. 네, 됐습니다. 참 아픈 일인데 상황이 워낙 경제 지금 코로나로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이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적절한 인수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찾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좀 풀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이스타항공 분들을 노동자들을 만나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래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게 비행기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초기에는 어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이렇게 좋은 상태로 출발하지는 않고 또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이상직 이런 분들이 처음에 하면서 예를 들면 그 단기 차입금을 매년 이제 갱신을 하는데 예를 들면 페이퍼 컴퍼니한테 돈을 빌리는데 너무나도 비싼 이자를 내고 8 내지 9% 이렇게 빌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이자 부담도 내고 되면서 자본 잠식 문제도 있었는데 오히려 2018년, 2019년 이렇게 올 때는 자본 잠식을 점점 벗어나고 있는 그리고 매출이 오르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좀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네, 나름 좋아지는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뭔가에 의해서 좀 매각 이런 절차를 들어가게 되고 코로나 위기가 들어오면서는 더 심각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대통령께 말씀드린 거는 코로나 위기가 벗어나면은 이게 조금 그 이전의 매출 추세라든가 어떤 이익이 나는 추세라든가 좋아질 수 있으니 아주 엄청난 규모는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좀 숨통을 트여지게 하는 그런 정도의 지원이 있으면 나중에 정상화되면서 갚아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코로나19 정상화에 대비해서 좀 숨을 쉴 수 있게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시정 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시정연설 쭉 들어보면 이제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거의 이제 555조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8% 좀 넘게 늘어났고 추경을 감안해도 0.2 추경을 감안하면 근데 0.2%니까 확장 재정이면서 동시에 재정 건전성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이렇게 평가하기는 너무 긴 것 같고 근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 뭘 우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정부가 이제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든지 해가지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코로나 위기나 아니면 경제 불평등 시대는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정부가 동시에 지금 확장 재정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법안이 재정 준칙. 그러니까는 정부의 빚은 얼마 내로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데 그게 그 자체로 들으면은 나쁜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규모를 갖다가 예를 들면 국내 총생산의 60% 그리고 매년 재정 적자는 3% 마이너스 3% 이내로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코로나 위기 시대에 지키는 나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돈을 써야 이 내수를 살리고 하기 때문에 네, 모든 네. 나라가 다 하고 있는데 확장 재정을 해서 국민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네. 동시에 법안으로는 그 재정 준칙을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내년에 위기가 안 풀리면은 재정을 다시 한번 추경을 네.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는 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좀 제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자, 지난 이제 9일 정의당 대표로 취임을 하셨는데 정의당 하면은 뭐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심상정 대표로 상징성이 있는데 네. 뭐 조금 그 기업으로 말하면 사세, 정치로는 좀 위상이 좀 약해진 느낌인데 우리 김 대표님이 이제 새로 지휘권을 잡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정의당을 이제 바꿀 것인지. 네, 사실은 이제 노회찬 대표가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제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이제 쌍두마차가 계셨는데 노 대표님이 이제 불후의 그 일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심상정 대표 혼자서 상당히 어렵게 당을 이끌어왔고요. 올 총선에서는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좀 이게 약간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저는 국민들이 그 정의당이 그 존재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저는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도 보수화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저는 좀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의당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정의당은 좀 더 과감한 개혁을 얘기하겠다. 네. 그래서 뭐 기본 소득 뭐 이런 것도 이재명 지사 주장하지만 저희는 이제 국민들에게 기본 자산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된다. 기본 자산 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 자산 제도를 좀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총선 때 심상정 대표가 그러니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기초적인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산으로서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걸 좀 변형시키면 예를 들면 25세 때 1,000만 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떤 뭐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교육이든 아니면 월세든 미천을 마련해 주자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다가 35세쯤 될 때 좀 뭔가 이렇게 아이들 이제 태어나고 키우고 이럴 때쯤에 또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45세쯤 되면 또 1,000만 원에서 생애 주기별 기본 자산 이런 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으면 나라에 뭐 돈이 많으면 뭐 국고가 좋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증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증세.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요즘 얘기하고 있는 금기 없는 그 개혁을 해야 된다. 그 금기를 깨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근데 그 방금 말씀드린 걸 하려면 당연히 세금과 그 어떤 재정이 필요하니까. 재원이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를 보면은 그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많이 걷고 있지는 않지만 그 와중에서도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전체 비중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비중이 많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고소득층이 그 유럽 복지국가보다는 많이 안 내지만은 근데 예를 들면 소득세 기준으로 보면은 최상위 1%가 내는 세금이 전체 소득세의 40%고. 최상위 1%가. 그렇죠. 10%가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전체 소득세의 78%나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위만 더 걷자 해서는 어렵다. 이 고소득자들이 유럽처럼 좀 더 내기 위해서도 저소득층들도 좀 더 세금을 내자.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하위 소득 한 40% 정도는 소득세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좀 세금을 좀 내야만이 늘어난 재원을 좀 확장. 그렇습니다. 워낙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달이 한 1, 2만 원 더 내주시면은 그 이제 본인도 이제 사회연대적인 어떤 이런 세금 증세에 참여하시는 거고 그럼 동시에 고소득층도 저소득층도 저렇게 참여하는데 우리도 조금 더 내자. 결국 고소득층에 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저소득층도 조금 내자 이런 건가요? 근데 아니 그런 것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 고소득층은 우리나라보다 워낙에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 그 물론 그러하게 고소득층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슨 징벌을 하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좀 명예롭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기여해 달라. 근데 저소득층도 함께 동참하겠다. 우리도 동참할 테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고 싶다. 저소득층들이 좀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표님의 그런 아이디어, 금기를 깨는 주장인데 정말 세금을 좀 내라는 건데 안 내는 분들한테. 네, 잘 설득을 해야죠. 그 다달이 2만 원 더 내시면은 우리 부모님 기초연금이 5만 원
나중에 10만 원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초자산제도도 조금씩 도입할 수 있는 있다. 여건이 된다. 그래서 조금 세금을 좀 내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예전에 이제 국민 계세라 그래가지고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다 하자고 그랬지만 네. 면세, 감세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들이 좀 안 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그 조세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방향이 바뀐다면. 네. 근데 좀 의석수가 많아야 좀 그걸 추진할 텐데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저는 좀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한테 좀 요구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복지를 막 하겠다고 하면서 예. 또 동시에 이제 뭐 재정 건전성도 또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뭘 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만약에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려면은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애에 필요한 복지를 점점 확대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좀 동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장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1, 2만 원씩 더 내시면 네. 우리 어르신들 연금이 기초연금이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익 아니냐. 네. 하지만 동참하자 이런 걸 좀 설득해서 네. 그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나간다면 저는 민주당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저소득층도 세금을 좀 내자. 뭐 상당히 어떤 정의당이 그동안 해오지 않던 주장, 정의당의 좀 색깔을 달리하는 그런 주장인데 그런 또 다른 주장으로 연금 통합을 꺼내셨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금이라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 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이 나눠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왜 통합해야 된다는 엄청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지금 특수직역연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지 않습니까? 이 연금이 이제 사실은 공무원, 교사, 군인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고생하셨고 또 과거에 어떤 이렇게 혜택을 못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분들의 월급이 상당히 임금이 국제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근데 연금이 매년 이분들에게 드리다 보니까 적자가 지금 현재 한 3.8조 원 정도가 작년에 났습니다. 3조 8천억 원이 이 특수직역. 그렇죠. 거기 이제 국고로 지원이 됐던 그렇죠. 거죠.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쯤 되면은 거의 10조 원에 가까이 이제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더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냐?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플랜을 지금 가동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으로. 물론 그 와중에 공무원 교사분들이 이제 그동안 못 받았던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건 정산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평한 노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공평한 노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노후가 차이가 너무 커지고 하면 국민연금은 받는 돈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불공평해요. 군인연금 이라든지 공무원연금에 비교하면 그런 거죠. 물론 공무원, 군인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안정적으로 그 납입을 했고 또 많이 납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금기를 깨자 이것도. 정말 그건 금기를 깨는 주장 같고 어느 정권인들 쉽게 다룰 수 없는 5년의 단임 정권에서 지금 국민연금 하나도 개혁을 못하고 공무원연금 하나도 개혁을 못하는데 통합하자는 것은 원대한 이슈 같습니다만 정의당이 주장을 하니까 상당히 새롭게 들립니다. 근데 이거는 보수 진보 이런 걸 조금 떠나서 어떤 재정 적자를 그렇게 계속 투여하는거나 공평한 노후 관점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좀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유일하게 시도한 정부가 참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였어요. 2015년에 그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수 정부가 이런 걸 했는데 좀 더 사회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소위 진보 개혁 정부라고 표방을 하면 민주당이 정신 좀 차려야 되겠네요. 우리 김 대표님 말씀 듣고. 저는 좀 뭔가 과감하게 개혁을 표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조그만 정당도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정의당이 정말로 이 제대로 된 국민의 지지를 얻고 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저희는 여전히 뭐 사회적 약자들을 좀 더 많이 대변하려고 합니다. 예. 어차피 사회적으로 기득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많은 어떤 보호를 예. 받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산재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들이 좀 책임 있게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정부에서 이제 고용 문제,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거를 이제 새로 갖고 나왔습니다. 기반을 뭐 갖추자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네.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하자는 예. 입장인데 저희는 좀 더 나가서 자영업자들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소득보험. 그러니까는 전 국민 소득보험. 그렇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는 고용이냐 실업이냐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영업 폐업이 이런 중간에 그 코로나처럼 갑자기 소득이 급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럴 때 이 소득을 일정하게 메꿔드리는 그리고 이건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네. 그 고용이냐 실업이냐가 소득의 그 급격한 감소니까 네. 그래서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소득보험을 만들자 이렇게 어쨌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네. 계속 얘기해서 전 국민 소득보험은 상당히 그 신선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한번 이제 제대로 그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짧게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선거 후보 냅니까? 저희는 당연히 됩니다. 민주당이 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당에게 내라 말라 하는 건 그렇지만 당원 당규에 네. 이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후보 내지 않겠다 예. 이렇게 해놓고 오늘 보니까 뭐 당원 총투표로 묻겠다고 하는 것은 낼 것 같아요. 저는 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네,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